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학개론 시간이네요. 자, 오늘 배울 건 6주차. 즐겁잖아요? 네. 자, 보죠. 오늘 배울 건 테마 16, 학자별 이론이죠.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학자가 총 16명의 학자가 있어요. 이건 암기 내용이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건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암기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지대이론에, 자, 지대이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있는데,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서 완벽히 정리하고, 마지막 한 9월달, 10월달에는 이 마지막 두 개까지 완벽히 정리하려고 하고, 초반에는 자, 하나를 완벽히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대 논쟁이 있었는데, 자, 고전학파는 대표적으로 리카도예요. 리카도의 고전학파. 근데 그 뒤에 신자가 들어가서 신고전학파라고 해서 마르크스가 등장하면서 야, 네 얘기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제 고전학파 리카도는 우리 부동산학은 리카도의 생각을 많이 따라요. 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 뭐가 있냐면 부부연계가 있었죠. 이 부부연계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야. 절대적으로. 특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물리적 성질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물리적 성질이 안 된다. 복수 한번 해보죠. 부동성으로 물리적 위치는 불변, 부중성으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영속성으로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개별성으로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물리적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부부연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를 노동자본, 토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노동자본, 토지. 그러면 자본과 토지를 구분했어요? 아니면 합쳐져 있어? 구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였다,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신고전학파 마르크스는 야,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중요한 거야. 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야, 노동 자본이면 돼. 토지는 필요가 없어. 토지는 굳이 따로 나눌 필요 없고 자본에 속한 녀석으로 보면 돼. 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노동 자본이 됐다는 건 토지가 없잖아요. 그럼 토지를 자본에 포함시켰지 구분하지를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중요하게 받지 않았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잉여, 남는 걸로 보았던 거예요. 자, 잉여로 보았다는 것은 고전학파 리카도의 시기 차액지대였어요. 얘가 주장했던 이론이 차액지대. 차액이 뭐다? 지대다라고 본 거죠. 차액은 뺀 금액이죠. 뺀 값이 지대야. 뭐에서 뭘 뺀 값이 지대냐면 농경시대였으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면 생산량이 나오겠죠. 수확량이 나올 거고 이걸 시장에 갖다 팔면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서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비를 빼고 남은 차액이 지대야. 이 지대는 남는 거야. 잉여야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남으려면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 그래서 가격이 높아야 남는 게 많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대는 얘가 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격이 낮으면 남는 게 적은 거고 가격 높으면 지대가 높은 거야.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높으면 얘도 높아지고 낮으면 얘도 낮아진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고전학파 리카도였어요. 자, 근데 이제 신고전학파는 얘와 다르게 자, 토지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도로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았어. 구분하지 않은 건 중요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토지를. 그래서 얘는 지대를 잉여로 보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예요. 잉여가 아니다. 얘는 비용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용.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지대도 토지에 대한 비용이고 뭔가를 만들 때 종잣값이나 인건비 같은 것도 비용이야. 비용의 합이 뭘 결정하냐면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땅 주인이 지대를 높게 받으니까 가격도 높아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봤던 거예요. 반대인 거죠. 자, 두 개가 있을 때는 하나를 완벽히 외워놔야 돼. 우리는 얘가 중요하니까.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 차액이 뭐다? 뺀 금액이죠. 뺀 금액. 뭐에서 뭘 뺀 거? 가격에서 생산비 뺀 남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대를 뭘로 보았다? 잉여로 보았다. 자, 얘가 리카도의 차액지대, 카차. 차액은 뺀 금액, 남는 거가 지대야. 남는 거. 그러면 가격이 높아야 많이 남겠지.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봤던 것이 토지를 중요하게 봐서 자본과 토지를 별도로 구분했어.
토지는 별도로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것이 고전학파였어요. 이렇게 보자는 건 신고전학파. 자, 얘는 잉여가 아니라 비용으로 보아서 비용과 얘도 비용이에요.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에요. 비용의 합이 가격을 결정한다 라고 봤던 건 신고전학파 마르크스 얘기였고, 자, 그럼 이제 암기해야죠. 우리가 카차, 절마루, 위치티는 소입, 아줌마, 경례, 에이그, 마찰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래서 카차 타고 절이 있는 언덕마루 가는데 위치가 튀는 곳에 입이 작은 아줌마가 뭐하고 있다? 경례하고 있다. 카차, 절마루, 위치티는 소입, 아줌마, 경례 이렇게. 자, 그래서 카차, 차액시대, 절마루, 마르크스, 위치튀는 소임, 준마, 경례 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카차, 절마루, 위치튀는 소임, 아줌마, 경례 이렇게 외웠다고 했을 때, 자, 먼저 카차니까 리카도의 차액지대 나오면 이 차액을 해석해야죠. 뺀 금액이죠. 뺀 금액이 뭐다? 지대다. 뺀 금액, 남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빼고 남는 거. 그래서 차액이 뭘 얘기하냐면 잉여, 지대를 잉여로 보았다. 그럼 식이 바로 나와야죠. 뭐에서 뭐? 가격에서 생산비 뺀 나머지가 지대이자 잉여야. 이 지대를 차액지대로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대는 잉여인데 얘가 높으려면 가격이 높게 팔려야 얘가 높겠지라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굴 결정한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마다 지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토지는 지대가 비싸고 어떤 토지는 지대가 싸대. 야, 지대가 다른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얘를 결정했던 게 누구야? 가격이죠. 가격이 달랐기 때문이지. 그럼 가격이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걸 리카도는 야, 토지마다 비옥도가 달라. 비옥도가 다르면 수확량이 다르겠지. 생산량이 다를 거야. 이거에 의해서 생산량이 달라지니까 비옥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서 가격이 지대를 다르게 한 거야. 결국 지대가 달랐던 이유는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옥도 차이가 결국 비옥도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 난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옥한 토지를 우둥지, 덜 비옥한 토지를 열등지, 가장 비옥하지 않은 토지를 최열등지, 이걸 농사를 짓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은 토지를 한계지라고도 해요. 최열등지, 한계지. 이렇게 비옥도가 다르다. 자, 이 법칙이 전제하려면 모든 토지가 우둥지라면 지대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모든 토지가 우둥지가 아니야, 이걸. 자,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 비옥한 토지가 그러면 한정되어 있어도 야, 우둥지에서만 재배해서 필요한 수확량을 다 해결한다라면 다른 토지에 농사 지을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 채금 법칙이 있어서 우둥지에서만 재배할 수가 없더라. 일정 부분까지는 수확량이 증가하다가 그 이상부터는 손해가 보는 일이 발생해요. 이것을 수학이 체감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둥지만 재배할 수가 없어.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우둥지의 재배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덜 비옥한 열등지로 가서 재배할 수밖에 없어. 열등지 재배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더 덜 비옥한 최열등지로 갈 수밖에 없어. 비옥도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대가 남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예요. 비옥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발생했고, 한계지에서는 농사짓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는 토지예요. 이 법칙의 전제가 뭐냐면 가격에서 뺀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지대죠. 나머지가 0이 될 수도 있어. 생산비가 딱 100원인데 가격이 비옥도가 낮아서 딱 생산비를 충당할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라면 남는 게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식에 의하면 야, 지대가 0이 되는 무지대 토지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옥하지 않은 토지는 지대가 0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래서 무지대 이렇게 나오면 누구 이론이에요? 리카도의 차액지대. 얘가 문제가 됐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무지대가 없다는 거야. 지대가 0인 토지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이론이 쭉 맞는 것 같으기도 한데 여기에서 뭔가 좀 걸리네. 지대가 0인 토지가 존재하지 않던데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 대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자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지대를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고. 자, 두 번째, 마르크스 절마루. 자, 마르크스의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절마루, 독점지대라고 하면 안 돼. 절대지대. 절대적으로 지대는 발생 안 돼요. 뭐만 인정되면?
소유만 인정되면, 사유와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면, 소유, 사유와만 인정되면 무조건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 관련도 없어. 비옥도, 생산량 이런 관련 없어. 그래서 다른 거 관련 없고 소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자, 얘는 아까 신고전학파였죠. 마르크스는 고전학파가 아니라 신고전학파였고, 얘는 뭐였어요? 고전학파였어요. 고전학파. 자, 그러니까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보지 않았다. 그럼 잉여로 보지 않고 뭘로 봤냐? 비용으로 봤다예요. 먼저 비용으로 봤다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잉여로 보지 않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잉여로 봤을 때는 누가 누굴 결정했어? 가격이 지대를 결정했는데, 얘는 잉여로 보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누가?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로 보지 않아서 지대가 가격을 결정했다라고 보는 거고, 얘는 모든 토지의 지대가 발생한다예요. 소유만 인정되면. 그래서 최열등 잔계절 지대는 발생한다라고 봤던 것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그럼 절대지대 기억할 거는 절마루, 절대. 뭐만 인정되면? 소유만 인정되면 다른 거 관련 없이 지대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위치 T는이죠. 위치지대. 자,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이제 얘는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을 썼어. 그래서 하나의 고립된 국가가 동심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자급자족하는 고립된 국가예요. 근데 중심지에 시장이 있어. 그럼 여기서 재배하고 여기서 재배했을 때 비옥도가 똑같아서 수확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이걸 가격을 만들려면 어디 가서 팔아야 돼? 시장 가서 팔아야 돼요. 여기까지 운반하는데 운송비가 다르겠지, 수송비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남는 게 다른 거야 라고 봤던 거예요. 자, 얘는 마차 타고 외곽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농업의 형태가 달랐어. 왜 달랐지? 보니까 중심지는 집약적 농업, 외곽은 조방적 농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지대가 달랐겠지. 그래서 보니까 지대가 달라. 그럼 지대 다른 이유는 비옥도 때문이었겠지. 얘가 리카도의 제자였어요. 리카도 얘기를 그대로 믿었어. 비옥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서 남는 지대가 달라졌을 거야 생각했어요. 그 조사해보는데 지대는 다른데 비옥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를 다르게 한 원인이 비옥도 말고도 또 다른 뭔가가 있겠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통해서 얘가 위치대를 발견했냐면 농업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에 착안해서, 농업이 분화되어 있다는 걸 착안해서 이론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고립국 이론이라는 동시원 모양으로 농업의 토지에 대한 농업적 토지, 앞으로 농업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튀넨 나와야 돼. 농업 나오면 튀넨. 농업 입지 교차설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면서 얘는 리카도에서 가격 빼기 생산비가 나머지 지대, 잉여라고 봤는데 야, 비옥도가 똑같은 경우라도 얘가 비옥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얘가 동일한데도 얘가 다르대요. 그럼 다르게 하는 뭔가가 있겠지. 걔가 누구? 수송비지. 뭐에 따른 수송비?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의해서 지대가 달라진다고 봤던 거예요. 자, 그럼 해석해보면 위치가 외곽에 있대. 외곽에. 그럼 수송비가 커요, 작아요? 크겠지. 그럼 빼는 거니까 남는 게 뭐해? 적어지겠지. 그럼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자,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달라져서 지대가 달라진다고 봤다. 이때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수송비가 크면 빼는 거니까 지대가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가 있고, 농업이 중심지는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자, 수송비가 커지면 지대가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고립국 이론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동시원 모형을 그리면서 위치지대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탁 나오면 생각해야 돼. 위치 튀넨이죠.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얘는 리카도의 제자였어. 그럼 식이 나와야 돼요. 리카도는 가격 빼기 생산비는 지대인데 여기에 위치에 따른 뭐 하나? 수송비. 그러니까 빼기 수송비는 지대. 그래서 세 개죠. 가격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는 지대. 이렇게 봤던 것이 튀넨의 위치지대다.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이 나오면 누구? 튀넨. 이렇게 나와야 돼. 농업 나오면 튀넨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알론소의 입찰지대. 자, 소입이라고 외웠어요. 소입. 입찰은 경쟁을 얘기하는 거죠. 경쟁 입찰이에요. 우리가
이 땅이 경쟁하고 있어. 돈을 얼마씩 내겠대. 자, 토지를 차지하려고 임대료를 제시했어. 100원, 200원, 300원. 그럼 이 땅을 차지한 사람은 누가? 300원 내겠다는 사람이지.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사람이 토지를 차지해서 그 토지의 이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대는 얼마야? 300원이지. 그러면 이 300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입찰지대는 최대 지불 용이액이에요. 중요한 건 최대. 입찰, 경쟁에서 이기려면 돈을 가장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쟁은 우리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 경쟁이 완전 많아요. 그러면 초과윤이 있으면 이걸 차지하려고 경쟁이 엄청 많대. 그러면 나는 초과윤 좀 가져가도 내가 할래? 더 조금 가져가도 내가 할래? 마지막에는 나는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만 가져가도 내가 할래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초과윤이 뭐한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지불 용이액을 이걸 입찰지대라고 얘기한다. 자, 입찰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토지 이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용도에 따라서 입찰지대가 용도에 따라서 지대의 함수가 달라요. 여기 지대고 여기는 하나의 도심이 있고 여기 도심과의 거리에 따라서 지대 곡선을 보니까 상업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상업용. 주거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주거용. 공업용은 이렇게 생겼대요. 얘가 공업용. 자, 그럴 때 토지 이용이, 자, 여기에서 야, 이 부분 도심과 가까운 토지 이용은 어떤 토지 이용으로 이용될까라고 할 때 가장 지대를 많이 내겠다고 한 건 누구? 상업용. 입찰에 이기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이용은 뭘로 결정된다? 상업용. 그럼 여기에서 토지 이용은 뭘로 결정될까? 지대를 가장 많이 내겠다고 하는 거? 주거용. 그래서 얘는 주거용. 여기는 공업용으로 이용되겠지. 그래서 입찰에 의한 지대 곡선. 입찰 지대 곡선은 높은 걸 연결한 거예요? 낮은 걸 연결한 거예요? 높은 걸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이렇게 높은 부분을 연결한 이 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입찰 지대 곡선은 지대 곡선 중에 가장 어떤 거? 높은 녀석, 최대로 돈을 내야 되니까 높은 녀석을 연결한 거고, 그래서 용도가, 토지의 이용의 용도가 도심으로부터 외곽 갈 때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용이 결정됐다를 입찰지대로 설명했던 거예요. 자, 이때 하나 외우라 그랬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라고 할 때 입찰 기한, 입찰 기한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입찰 기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의 크기는 뭐와 비례? 한계 운송비와 비례한다. 한계가 들어가는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입찰지대 곡선은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한 거죠. 자, 그러면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중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쪽은 어떤 거야? 세워져야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상업용, 도심과 가까울수록이죠. 그래서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상업용의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큰 이유가 뭐야? 라고 할 때 뭐가 커서? 한계 운송비가 커서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 외워놔야 돼. 입찰 기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운송비가 비례한다. 그러면 한계 운송비가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 위에. 한계 운송비를 토지상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시험에 먼 옛날에 한번 나왔어. 다시 최근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입찰 기한 하나 외워놓고. 자, 그러면 입찰 얘기 나오면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고 한 금액이 지대고, 가장 많이 내겠다는 사람이 이 토지를 차지해서 용도가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결정된다라는 얘기죠. 이때 입찰은 초과윤을 소멸시킨다 그랬어.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에, 얘가 최대라고 나오면 안 돼요. 0이 되는 수준의 최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마샬의 준지대 보죠. 준지대. 자, 준지대는 간단해요. 자, 우리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토지에서 지대 발생하는 이유는 무슨 성? 부부연계 중에 무슨 성? 부증성이에요. 만들지 못한다. 희소하다.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토지의 지가가 비싸져서 지대도 비싸진다. 비싸진다를 뭐라 그래요? 발생한다.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쭉 연결된 거였어요. 만들지 못해서 귀하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입지 경쟁이 일어나서 지가지대가 비싸진다. 비싸진 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자, 얘는 만들 수 없어서 지대 발생하는 거죠. 기계도, 기계 설비도, 이런 고정 생산 요소 기계 설비도 만들지 못해서 얘가 공급이 일정하여 얘가 소득이 발생한대요. 만들지 못해서 토지는 만들지 못해 지대가 발생하네. 기계 설비도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한대.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얘는 토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어떤 성질? 부증성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 기계 설비는 시간이 많으면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기계든 시간만 충분하면 만들 수 있어. 근데 짧은 시간에 못 만드는 기계들이 있어. 짧은 시간에 못 만드는 기계들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만들지 못해 소득 발생하는 건 부중성 때문에 지대 발생하네. 토지랑 비슷하네. 그래서 얘를 지대에 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지대라고 얘기했어. 근데 준지대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충분하면 무조건 만들 수 있어. 언제만 만들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만 만들 수 없는 거야. 장기적, 영구적이란 말과 준지대는 아예 관련이 없어. 짧은 시간에만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부중성 때문에 지대 발생하네. 그래서 이 소득을 준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죠. 공급이 증가하여 일정하여 단기적으로 일정하여 만들어진 소득을 준지대. 토지는 아니죠. 토지가 아닌 고정생산 요소 기계 설비에서 토지와 비슷하게 소득이 발생한다. 토지와 비슷하게 무슨 성? 토지와 비슷하게 무슨 성? 부중성.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한대. 근데 기계 설비는 무조건 만들지 못할 때는 언제만? 단기적으로만 만들지 못해서 소득 발생하네. 부중성 때문에 지대 발생하네. 그래서 얘를 준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마샬의 준지대. 우리 시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얘지. 단기적, 일시적. 준지대는 영구적이라는 성질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단기적.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 자, 파레토의 지대 또는 총수입이라고 얘기했을 때 총수입이나 지대는 두 개의 합이야.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이다. 이 전용수입은 얘가 용도로 전용되지 않기 위한 전용이란 말이 나왔어. 이전이란 말이 나왔죠. 이때 최소한의 수입을 이걸 전용수입 또는 이전수입이라고 해요.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전용되지 않고 또는 이전되지 않는 최소한의 수입, 이걸 전용수입, 이전수입,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하고, 경제지대는 희소성 때문에 커지는 수입을 경제지대라고 얘기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토지가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3개가 있는데 나머지 조건이 동일한데 얘가 기본적으로 감자밭으로 쓰이면 다 임대료가 얼마 받을 수 있냐면 100원을 벌 수 있어요. 기본 임대료가 100원을 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토지에만 특유한 성분이 있어서 특용작물을 여기서만 재배할 수 있어. 다른 데 재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 어렵게 이 토지를 찾아가지고 토지 임대료가 지대를 500원을 주고서 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토지의 지대가 얼마야? 500원이지. 총 수입이 얼마? 500원이지. 근데 이 500원은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됐다고 봐야죠. 하나는 뭐? 전용 수입. 하나는 경제지대. 전용 수입은 최소한의 수입이잖아. 최소한 수입 얼마? 100원. 100원이에요. 그러면 야, 최소한의 수입은 100원인데 500원 받는다는 건 400원을 추가로 더 번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이 토지만이 가지는 희소성 때문에 얻는 수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 100원은 최소한의 수입을 얘기하고, 그래서 지대는 또는 총수입은 두 개의 합이다. 하나는 최소한의 수입, 전용 수입, 이전 수입, 희소성 때문에 갖는 수입을 경제지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경제지대는 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경제지대는, 자, 지대는 전용 수입 더하기 경제지대니까 이 경제지대는 얘를 넘겨야 되겠네.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뭐 빼기 뭐? 지대 빼기 전용 수입, 총 수입 빼기 전용 수입이 경제지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요즘 출제자들이 이렇게 빼기를 쓴 지문을 좋아하니까 하나 기억해 놓고, 총 수입은 두 개 합이다.
최선의 수입, 전용 수입, 그 다음에 희소성템을 갖는 수입은 경제지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에이그, 마찰 빚었냐? 이렇게 B까지. 에이그, 마찰 빚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마찰은 움직임을 방해하는 정도를 마찰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도심이고 얘가 외곽이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입지를 바꾸려고 그래. 그럼 이쪽으로 갈 때 마찰로 크게 작용하는 건 뭐냐면 도심으로 가면 지대, 임대료가 뭐해져? 비싸져요. 이쪽 가는 마찰은 지대가 커. 이쪽 갈 때 마찰은 도심에 시장이 있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많이 들어가?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겠지. 이쪽에는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큰 마찰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마찰 비용은 두 개의 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도심으로 갈 때는 뭐의 영향이 커? 교통비야, 지대야? 지대 영향이 큰 거고, 외곽 갈 때는 교통비 영향이 큰 거야. 여기도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마찰로 작용하는 건 교통비와 지대야.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지금 지대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헤이그가 얘기했던 지대는 이라고 얘기하겠네. 지대는 얘를 넘겨야겠지. 그러면 마찰 비용 빼기 교통비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죠. 어쩔 수 없어. 암기해야 돼. 근데 그냥 내가 무조건 암기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찰로 작용하는 건 두 개다. 지대와 교통비 합이다. 이때 이제 지대는 이라고 나와야 돼. 얘도 마찬가지예요. 총 수입은 언제나 두 개의 합이야. 최선의 수입과 희소성 때문에 얻는 경제지대 합이야. 그래서 경제지대는 이라고 나온다라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교통이 좋아지면 마찰은 당연히 작아지겠지. 방해하는 정도가 작아질 거니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중요한 건 마찰 계수를 얘기한 건 누구예요? 허프야.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는 허프 얘기하는 거고, 마찰 비용 얘기한 게 누구야? 헤이그. 마찰 비용은 헤이그. 마찰 계수 나오면 허프 나와야 돼요. 이따가 배울 거고, 오늘 진도가 더까지 나갈 거고. 자, 그래서 총 7명의 학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간단히 한번 빠르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자, 빠르게 봅시다. 자, 리카도 차액 나왔죠? 차액은 잉여지, 뺀 금액이죠. 뭐에서 뭘? 가격에서 생산비 뺀 나머지 잉여가 지대다. 이 식이 탁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얘를 다르게 했던 게 뭐지? 비옥도죠. 비옥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 비옥도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 얘가 높으면 남는 게 많아지겠지. 잉여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얘가 다른 이유는 가격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달랐던 이유는 비옥도가 달랐던 거야. 비옥도가 달라서 생산량이 달랐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학 체감 법칙과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건 전제되고, 얘가 같아질 때도 있겠네. 같아지면 얼마? 0. 무지대가 존재한다라고 나오면 리카도 차액지대. 자, 두 번째 마르크스 절대지대. 중요한 건 절대가 중요하죠. 절대. 뭐만 인정되면? 소유만 인정되면 절대적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지대가 0인 토지가 있어 없어? 없어. 무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던 거예요. 절마루. 지대는 위치지대.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죠. 뭐가 달라져서? 수송비가 달라져서. 원래 리카도 얘기는 그대로 따라야 돼. 가격 빼기 생산비가 지대였는데 얘는 하나를 더 빼야 돼. 뭐에 따른 뭐? 위치에 따른 수송비를 더 빼줘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떠올라야 되고, 얘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은 마치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농업의 형태가 달랐네. 농업에 대해서, 농업용 토지, 그래서 농업의 분화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튀네 위치지대. 이때 수송비가 커지면 많이 빼주니까 남는 거 지대가 작아지겠지. 그래서 수송비와 지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입찰은 경쟁이죠. 경쟁이 일어날 때는 초과인이 소멸돼요. 그래서 초과인 0이 되는, 그러면 누가 차지할 거냐?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고, 지대는 얼마야? 많이 내겠다고 하는 금액이야. 그래서 최대 집을 용이해. 그럼 입찰지대 곡선은 어떤 걸 연결한 거야? 높은 걸 연결한 거야. 높은 거, 가장 높은 것끼리만 연결한 거야. 최대니까 높은 거. 이때 입찰 기한이라고 해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와 비례한다? 한 개의 운송비와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마찰의 준지대, 지대에 준한다는 거예요. 지대가 아니고 토지가 아니라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건데,
자,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건 부중성 때문이야. 근데 기계도 단기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한대요. 이 만들지 못해서 토지의 무슨 성? 부중성과 유사하네. 부중성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하니까 그럼 토지와 유사하게 만들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네. 이 소득을 준지대라고 했어. 다만 기계설비는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준지대는 언제만? 단기적으로만 발생하는 거야. 단기적으로 라고 나와야 되고.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에서 자, 파레토의 총수입 지대는 두 개 합이야. 최소한의 수입과 희소성 때 나타나는 수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을 얘기할 때는 전용되지 않게, 이전되지 않게 원하는 지급되는 최소한의 수입이라고 나올 때 전용 이전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희소성 때문에 커지는 수입은 경제지대. 회계 마찰 비용은 마찰로 작용하는 건 도심 갈 때 지대, 외곽 갈 때 교통비.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지대는 이라고 나와야지. 지대는. 그럼 이걸 넘기면 마찰 비용 빼기 교통비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문제 봅시다. 틀린 거. 자, 키워드를 찾으면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차액지대에 따르면 한계지, 다른 말로 뭐? 최열등지죠. 최열등지. 차액지대에서는 무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할 수 있다. 맞죠? 무지대 나오면 무조건 리카도 나와야 돼. 농업 나오면 누구? 튀넨 나와야 되고. 자, 입찰지대 이론에 의하면, 알론소죠. 소입 입찰지대. 하나의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용이 외가로 갈수록 첫 번째 뭐?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상업용 토지용은 도심 부근에 나타난다. 맞는 얘기네요. 토지용이 결정됐고. 튀넨 나왔어요. 튀넨.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이건 위치에 따라 라는 얘기죠.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지고, 맞죠? 그래서 도심은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에 차가 나요. 자, 위치에 따른 뭐? 수송비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맞죠? 그래서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는 지대 이렇게 나와야지. 자, 입찰지대란 알론소의 입찰지대. 자, 토지대 소유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금액이야, 최대 금액이야? 최대 금액이고, 초과윤이 얼마?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에 라고 나와야죠.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에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나와야 되고. 4번 틀렸고. 자, 파레토에 의한 경제지대는 총수입은 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두 개의 합이었어. 총수입은 전용수입 더하기 경제지대. 그럼 경제지대는 전용수입을 넘겨야지. 그러면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뭐한 값이다? 뺀 값이다. 경제지대는 총수입 빼기 전용수입 이렇게 나와야죠. 얘가 넘어가야 총수입은 전용수입 더하기 경제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네요. 자, 두 번째. 절대지대는 누구? 마르크스, 절마루. 절대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여기 독점이라고 나오면 안 돼. 절대. 뭐에 의해서? 소유되는 곳에서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거죠. 소유에 발생한다. 자, 준지대. 마샬의 준지대죠. 자, 얘는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죠. 기계니까 언제만 못 만들어? 일시적, 단기적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정 토지가 아닌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자, 동일하다면 영구적인 성격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대 성격을 가진다.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 부중성 때문에 지대 발생하듯이 일시적으로 공급이 일정하여 소득 발생하는 걸 준지대 이렇게 얘기한 거죠. 3번에 전용 수입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전용되지 않고 라고 나왔어. 전용되지 않고 최소한의 지급액 나오면 전용 수입 또는 이전 수입 맞는 얘기죠.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자, 지대 곡선 중에 입찰이래. 가장 돈을 많이 내야 이기겠지. 그러면 가장 높은 것만 연결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만 연결한 선이다. 포락선이다. 포락선이든 선이든 중요한 건 아니고. 리카도의 지대 발생 원인은 자, 리카도는 차액지대죠. 이때 지대는 무슨 지대? 차액지대. 남는 거 뭐에서? 가격에서 남는 거. 가격 높아야 지대가 많이 남겠지.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였어요? 비옥도 차이지. 얘가 뭘 결정했어? 가격을. 가격이 뭘 결정해? 지대를. 그래서 지대의 차이는 가격에서 오는 건데 근본적으로 비옥도 차이에 의한
여기 하나 더 집어넣더라면 생산량이지. 비옥도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를 만들었고 얘가 지대 차이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했던 것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였죠. 옳은 거 봅시다. 자,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비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수학 채권 법칙이 있어서 비옥한 토지에선 재배할 수가 없어. 토지의 질적 차이, 이거 비옥도죠.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임대료, 지대죠, 지대.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틀린 게 없네. 옳은 거고. 자, 그럼 박스 문제에서 옳은 게 하나 나왔어. 완벽하게. 그러면 다 풀지 말고 보기를 봐야 돼, 얼른. 기억 맞았죠? 그럼 기억 들어가야 돼. 기억 들어가야 되고, 기억 들어가야 되고, 기억 안 들어간 건 틀린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3개 남았고, 니은 봅시다.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산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기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보았고, 맞네요.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지 못해서지, 공급이 증가해서 일정하여 부중성 얘기하는 거죠. 부중성과 비슷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토지랑 비슷하네. 준지대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틀린 게 없네. 니은도 맞아야죠. 니은 들어간 거 들어갔고 얘는 니은이 안 들어갔네. 얘는 틀리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기억 니은이니까 리을만 보면 되겠네. 디귿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디귿은 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리을 봅시다. 농작물의 재배 형태, 거리에 따라 위치죠. 위치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랐어. 그래서 자, 이거에 착안해서 수송비, 위치에 따른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는 거야 라고 했던 건 누구? 튀넨. 리을 틀리네. 리을 들어간 거 틀린다. 땡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1번. 이건 튀넨 나와야지. 디귿에 보니까 자, 한 계지의 생산비, 5등 생산비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절대지대라고 얘기한 건 누구예요? 마르크스라고 나와야지. 틀린 거고. 자, 틀린 질문 한번 봅시다. 2번 먼저 봅시다. 2번. 자, 얘는 틀린 건 아닌데 지대는 잉여이기에 라고 나왔어요. 지대 잉여. 리카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빠졌는데 리카도에 대한 얘기였고, 자, 잉여이다라면 남는 거죠. 뭐에서 남는 거? 가격에서 남는 게 잉여였어. 그럼 누가 누굴 결정해야 돼? 가격이 지대.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는 거고,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지는 거다. 잉여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잉여. 리카도 고전학파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자, 튀는의 위치지대에 따르면 비옥도 차이에 기초한,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 맞아? 틀려? 일단 비농업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튀는 나오면 농업적 토지용 나와야죠. 근데 튀는 내용을 보면 지대는 뭐에서 뭘 빼고 뭘 뺐어? 가격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였죠. 가격에서 생산비를 뺐어. 수송비를 뺐어. 남는 게 뭐? 지대. 이렇게 봤어요. 얘를 결정했던 건 뭘까요? 비옥도였어. 비옥도. 얘를 결정했던 건 뭐였어요? 위치였어요. 위치. 이렇게. 생산비도 고려했죠. 가격도 고려했어, 안 했어? 했어. 근데 이제 얘기할 때 얘가 똑같다라면 얘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얘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얘가 똑같다라면 얘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만 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리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틀린 건 얘가 틀린 거죠. 비농업이 아니라 농업적 토지 이용이 틀린 거예요. 얘는 틀렸다고 볼 수 없어. 8번에 보니까 입찰지대 나오면, 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배운 거에 대해서는 맞냐 틀리냐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읽든 안 읽든 이건 답관 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건 최소가 아니라 최대 지불 용의 이걸 찾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준지대 나왔어요. 준지대. 준지대 나오면 기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만들지 못해서. 근데 기계는 언제 못 만들어? 일시적, 단기적, 영구적 성격이 아니라 일시적, 단기적 이렇게 나와야죠. 영구적, 장기적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일시적, 단기적 소득이라고 나와야 되고. 11번에 보니까 전용되지 않고 최선의 지급액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야? 전용 수입, 이전 수입 얘기하는 거죠. 경제지대가 아니라. 경제지대는 희소성 때문에 커지는 수입으로서 뭐에서 뭘 뺀가?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값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경제지대였고, 전용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 이전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수입 나오면 전용 수입, 이전 수입 같은 말이에요. 나와야 되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에이그 마찰 빚었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지대는 총 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총 수입이 아니라 지대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때 마찰 비용은 두 개의 합이죠. 교통비와 지대의 합이었어요. 그럼 지대만 남겨놓고 교통비를 넘겨야지. 그러면 지대는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뺀 값이다,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마찰 비용은 지대 더하기 교통비였으니까. 자, 도시공간구조 이론 보죠. 자, 조금만 봅시다. 이건 간단하니까. 이건 진짜로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 외울 때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제동이가. 자,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제동이가 호선되어서 다했다. 다핵심 이론의 해리스 울만 이렇게 다했다. 이렇게 외우고, 일단 버제스와 호이트의 이론은 소도시, 단핵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시, 단핵도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이 와서야 얘가 다핵도시, 대도시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버제스 동심원이론 단핵도시, 소도시를 얘기하는 거고, 호이트의 선형이론도 단핵도시, 소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제스의 이론이나 호이트의 이론은 부도심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도심이 존재할 수 없고 단핵이니까 도심만 존재할 수 있어. 부도심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만 부도심 존재할 수 있고, 버제스 이론과 호이트 이론에는 부도심이 존재할 수 없다. 도심만 존재한다 라고 먼저 해석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역사적인 순서예요.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울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발전시켜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 발전시켜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선형 이론이 나왔고, 선형 이론에다가 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도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핵이 발생하는 요소를 여기에 추가 결합해서 마지막에 다핵심 이론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는 단핵도시죠. 단핵. 그러면 도심은 있을 수 있어. 부도심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얘기 와서 다핵심이야. 핵이 여러 개래. 그럼 여기는 도심도 있을 수 있고 부도심도 존재할 수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버제스 동심원 이론 보죠. 자, 튀넨이 동심원 모형을 써서 고리콕 이론을 밝혔어요. 얘는 지대 이론이었죠. 위치지대. 이 동심원 모형을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도시공간 구조의 이론을 확장 발전시킨 것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럼 누구 이론을 발전시켰냐라고 할 때 튀넨의 이론을 어디에? 도시 내부 구조에, 도시 공간 구조에 적용했다. 얘는 지대 이론이었고 위치지대 이론이었고 지대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로 발전시켰다. 이게 첫 번째. 튀넨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동심원, 고리콕 이론의 동심원을 썼으니까.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얘죠. 자, 분화가 5단계로 분화됐대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중심 업무지대, 중심지가 있고 점이지대, 얘가 슬럼가,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슬럼가, 저소득, 준고소득층, 통근자 이렇게 위치한다. 그래서 주거지가 분화되었대요. 주거지가 이렇게 분화가 되었다. 자, 분화가 됐을 때 소득, 주거분리,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분리되는 주거분리 나타났어요?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얘들이 섞어져 있어,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분리 나타나 있는 거예요. 주거분리 나타나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이제 슬럼가니까 이쪽이 점이지대가 슬럼가, 가장 못 사는 사람, 가장 낡은 주택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지만 왜 돈 없는 사람은 중심지 가까이에 있을까라고 할 때 뭘 얻으려고? 고용기회 얻으려고 라고 했다. 동심원이 커져나가는 원리가 신입경쟁천이라는 생태학에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생태학은 군집을 이루는 생물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어. 이 영역에서. 근데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그럼 다른
다른 생물들이 사는 곳으로 뭐해? 쳐들어가겠지. 쳐들어가는 거 뭐? 침입. 그러면서 경쟁을 해. 서로 싸워. 경쟁해. 그래서 이기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다른 생물이 살고 있던 이 공간이 새로운 생물들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바뀌어진다를 뭐라고 한다? 천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기에 동심원 이론에서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 이제 주거지가 조금 작은 도시가 있었어. 밖에는 다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택이 더 필요하잖아. 그래서 주거지를 얻으려고 외곽으로 들어가서 농경지로 갔어. 그래서 농경지와 주거지가 경쟁을 해. 농사 짓는데 임대료가 50만 원이었어. 주택 지으려고 했던 임대료를 80만 원 주겠대. 그럼 누가 이겨? 주거지가 이기겠지. 그럼 농사 짓는 농경지가 주거지로 바뀌어지겠죠. 천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동심원으로 커져나간다를 설명했던 것이 버제스 동심원 이론이에요. 자, 기억할 거, 버제스 동심원 이론 나오면 튀넨 이론 발전. 첫 번째, 5단계 분화, 중심지, 점이지대, 중고, 통근자. 이때 점이지대, 중심지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 많아지겠죠. 근데 뭐도 많아진다? 고용기회 다 많아진다라고 해석하고, 동심원이 커져나가는 이론을 뭘로 봤다? 생태학적 관점으로 설명했다. 생태학적 이론을 설명했다. 이게 뭐냐? 진입경쟁 천이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버제스 동심원 이론이에요.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 까먹으면 안 돼. 자, 호이트는 고급 주택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외곽에 있더래. 외곽에. 첫 번째,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분포. 얘가 어떻게 있는지를 봤더니 외곽에 있더래. 외곽에 있는데 그냥 외곽이 아니라 다 도로를 끼고 외곽에 있대. 그럼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모양이 됐다? 부채꼴, 선형, 쐐기 모양이라고 해요. 쐐기 모양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거죠. 그럼 버제스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이었잖아. 이렇게 동심원이었죠. 동심원이었는데 얘는 동심원과 비슷해. 원과 비슷한데 동심원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 부채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있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부채꼴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머지는 다 무슨 모양이야? 동심원과 비슷하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을 반영한 건 맞아? 원이 반영된 건 맞아? 동그랗잖아. 원을 반영했죠.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 부채꼴이 있는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을 반영했지만 도로를 따라서 부채꼴이 만들어진 형태였고, 근데 얘는 단핵도시였어. 도시가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이제 도시가 커졌죠.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다핵, 핵이 여러 개 있는, 도심도 여러 개, 부도심도 여러 개 있는 다핵심 이론이 만들어졌고, 핵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핵이 요소가 되는 결합이 낸 내용이 뭐였냐면, 동종활동은 모여있다, 이종활동은 흩어져 있다,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급 주택단지를 만든다. 이걸 지대 지불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특정 위치나 시설의 필요성에 따라서 공업단지가 만들어져요. 공장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 또 전기가 있어야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네 가지. 동종은 모여 있다, 이종은 흩어져 있다, 지대 지불 능력이나 특정 위치 필요성에 의해서 핵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순서로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다핵심 이론은, 자, 다핵심 이론은 자, 보죠. 동심원 이론과 버제스 동심원 이론과 첫 번째 나왔던 거죠. 두 번째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뭐하고? 결합하고 다핵이 발생되는 여러 요소를 추가해서 마지막에 나온 게 뭐다?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다핵을 만드는 요인이 동종은 모여있죠. 모여있다, 집적되어 있다, 집중되어 있다, 모여있다. 이걸 다른 말로 양립되어 있다. 양립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붙어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활동은 흩어져 있다, 비양립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특정 위치의 필요성, 지대지불 능력에 의해서 다른 핵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양립과 핵이 여러 개다. 마지막 하나의 순서가 버제스, 호이트, 만약에 마지막에 해리스룰만의 다핵심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건 뭐 틀리면 안 돼. 제동이가 호선되어 다했다. 호이트 선형 이론 세 가지가 뭐야? 세 가지. 호이트의 선형 이론 세 가지 중요한 게 뭐야? 누구 분포가 도시의 모양을 부채꼴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 고급주택 분포. 고급주택 분포 첫 번째.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 부채꼴. 그러니까 호이트 나오면 무조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고급주택 분포, 교통망을 따라서,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주택은 교통망, 도로 가까이에 있어? 멀리 있어? 가까이 있겠지. 외곽에 있는데 도로 가까이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주거지를 형성하면서 부채꼴 모양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호이트 나오면 3개. 그럼 나머지는 버제스겠지. 다핵심은 별로 없잖아. 핵이 여러 개. 동종은 양립, 이종은 비양립. 이거 외우면 해리스의 다핵심 이론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튀네네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5단계 분화, 중심지, 점이지대, 저중고 통근자. 그 다음에 생태학적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이거 나오는 건 누구?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러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외우는데 어려워하면 안 돼. 문제 봅시다. 자, 호이트. 자, 교통망에 따라서 확대된다고 봤다. 맞아요. 무슨 모양으로 확대돼?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건 뭐다? 고급주택 분포. 이렇게 되는 거죠. 다핵심 이론에 다핵이 발생되는 요인으로 이질 활동은 흩어져 있어야죠. 흩어져 있어야 된다. 분산되어 있어야 된다. 또는 비양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돈이 가장 없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점이지대. 점이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점이지대일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이지대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 나올 수가 없지. 부도심 어디서만 나와? 다핵심 이론에서만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없고,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가까이에 멀리에, 그럼 접근성이 뭐야 돼? 양호한 곳에 주거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점이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도심 가까이 있는 게 누구? 점이지대. 저중고 통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선형이론 나오면 3가지. 고급주택, 교통망, 부채꼴. 무조건 3개 나와야 돼.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 주거지. 맞아요. 1번 맞고, 뭘 따라서? 교통망을 따라서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이렇게 3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도시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맞죠? 점이지대 누구 이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슬럼가 얘기하는 거죠. 자, 버제스 동심원 이론 나오는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에 비해 중심 업무지대와 가까이에 있어, 멀리 있어? 가까이에. 그럼 근거리에, 원거리에요? 근거리에 분포한다. 맞네. 점이지대는 가까이에, 도심과 가까이에 있어, 근거리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2번째 틀린 거.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점이지대 있죠. 슬럼가. 그러면 중심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많아지겠죠. 고용기회도 많아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진다. 맞고, 선형이론에 따르면 호이트 선형이론 3가지 뭐 고급주택, 교통망, 그 다음에 부채꼴. 이 3가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교통축을 따라서 무슨 모양? 부채꼴. 이걸 결정했던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던 건 뭐? 고급주택 분포. 이렇게 3가지 딱 나와야 되고. 맞고,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처음은 누구?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호이트의 이론이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걸 결합해서 다핵심이 나왔다라고 해야죠. 이때 다핵이 발생되는 요인으로 동종은 양립, 이종은 비양립, 이런 말 나오면 되는 거고. 3번이 틀렸고, 동심원 이론은 도시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맞아요? 맞지? 침입경쟁 천위로 동심원이 커져나간다. 다핵심 이론에서 유사한 활동은 뭐한다? 모여있다, 집적되어 있다, 양립되어 있다. 맞네요. 자, 지문도 한번 봅시다. 문제 하나 더 있네.
31에 나왔던 거 17대 3번. 자, 컨버스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배울 건데 우리 한번 다 배웠지 사실. 중요한 건 시간거리 나왔어. 누구 나와야 돼요? 허프 나와야지. 시간거리 나왔다. 또는 여기에 마찰 계수 썼다. 누구 나와야 돼요? 허프 나와야 돼요. 허프. 이건 무조건 컨버스가 아니라 허프 얘기하는 거야. 허프. 시간거리 마찰 계수 나오면 허프예요. 니은 한번 봅시다. 자, 호이트 나오면 세 가지죠. 세 가지. 고급주택 분포, 교통망, 부채꼴. 자,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된 요인이 아니라 누구?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된 요인으로 도시 공간이 결정되었고, 자, 부도심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도심만 있을 수 있고, 도로, 구릉지도 얘기하긴 했어. 근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간선도로와 접근성, 근접성,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 즉, 고소득층이 도로 가까이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꼴 모양이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틀린 건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 부도심은 나올 수가 없다. 자, 니은은 무조건 틀렸으니까. 자, 옳은 거, 답이 잘못 체크했네. 자, 니은 틀렸고, 니은 틀렸고, 니은 틀렸어요. 그럼 기억과 디귿 니을이잖아. 자, 기억은 일단 모른다 치더라도 디귿 니을 중에 하나만 알면 되겠네. 디귿을 보니까. 아, 넬슨도 이것도 이따가 배울 건데. 낼름거리는 소입. 그래서 점포를 뭐라고 하냐면 소매점이라 그래요. 소매점이 돈 많이 벌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매 입지론 넬슨 맞는 얘기고. 자, 알론소는 입찰지대죠. 하나의 도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토지 이용을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이렇게 이용된다는 것을 뭘로? 입찰지대로 설명하였다. 리을 맞네. 그러니까 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야 되겠네. 4번. 올바르게 체크됐을 거예요. 제가 잘못 체크한 거야. 4번 맞죠? 자, 빠르게 질문 한번 봅시다. 빠르게 보고. 간단하니까. 키워드 볼 줄 알아야 돼요. 친입경쟁 천이, 이건 생태학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누구 나와야 돼요? 버제스, 호이트가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심원설에 의하면, 버제스 동심원 이론이죠.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저미지대 슬럼가 있잖아. 범죄, 빈곤, 질병이 뭐한다? 많아진다. 자, 동심원에 의하면 저미지대는 중심지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고급주택 지구보다 도심에 가까이에 무슨 거리? 근거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도심과 가까이에 있다. 근거리에 있다. 자, 6번에 보니까 호이트 나왔어. 호이트. 자, 호이트는 3개. 고급주택, 교통망, 부채꼴 이렇게 3개 나와야 돼요. 자, 도시공간구조 성장 분화는 저미지대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 뭐를 따라서? 교통망을 축으로 직선이 아니라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고 봤다 라고 나와야 돼요. 교통망을 따라 부채꼴로 확대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9번에 해리술만의 다핵심 이론에서, 자, 다핵심 이론에서 중심 업무지대는 있을까 없을까? 중심지가 있어 없어? 도심이 있지. 많이 있잖아요. 다 핵심이니까 얘는 분명 존재해야 돼. 저미지대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미지대는 버제스만 있는 거예요. 버제스 동심원 이론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저미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겠네. 근데 중심 업무지는 존재하니까 얘는 틀렸겠네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굳이 이렇게 문장 어렵게 쓸 필요 없는데 어렵게 보이려고. 자, 다핵심 이론에는 중심지는 존재해.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으니까 저미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아. 근데 중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틀려. 중심지는 있으니까. 자, 10번에 보니까, 자, 해리술만의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고 나왔는데 아니지. 뭐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교통축 적용해서 만들어진 게 호이트 선형 이론.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다핵심 이론. 이렇게 나와야죠. 나머지. 일단 11번 보죠. 35에 나왔던 거.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 맞아요, 단핵? 단핵 맞고 동심원 도시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고 나왔어. 동심원은 아니야. 기본 구조가 동심원에서 비롯됐어. 동심원에서 비롯되어서, 자, 동심원을 비롯되어서 뭘로 바꿔지는 거예요?
부채꼴이 있었지. 중간에 부채꼴이 있는데 동심원과 비슷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부채꼴이 있어. 그래서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맞아요? 맞지?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켜서 뭐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완전 동심원 아니지만 동심원 비슷하긴 해. 중간에 부채꼴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발전시켰다. 원을 반영했지만 중간에 부채꼴이 들어가 있다가 이게 다른 거였죠. 자, 그래서 단액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이제 다액으로 설명했던 거였고. 쉬었다가 테마 18 봅시다. 쉬었다가 보죠.